지금 현재 알고 있는 그 내용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자, 이제 그거 집어넣고 집에 가서 일단 해보고 아니면 일단 남아서 하자. 자, 오늘은 이제 사실 모든 과정이 그래. 앞쪽에서 처음 배울 때는 힘든데 뒤쪽에 있는 내용들을 알아가잖아. 그럼 앞쪽에 있는 내용이 껌이야. 이게 뒤쪽에 있는 부분을 이해를 하면 앞쪽에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질 수 있고, 사실 앞쪽에서 그 함수의 극한하고 연속 파트는 그렇게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높게 나오지는 않아. 아까 전에 보면 그래프나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고, 그래프에서 함수값만 찾을 수 있으면 그게 보통 수능이나 이런 데도 거의 90% 이상 나오는데, 그게 그 문제, 그 그래프 보면서 직관적으로 딱 함수값이 얼마 정도 된다라는, 극한값이 얼마 정도 된다라는 걸 찾아내는 게 거의 2번, 3번 문제 중에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야. 서술형 문제 중에서도 그렇고, 주관식 문제 중에서도 그렇고. 자, 그러면 이제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 볼게. 자, 여기 들어가기 전에 평균 변화율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변화율이라는 건 알고 있죠. 얼마만큼 변화했느냐.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처음 기간하고 끝털의 기간 동안을 통틀어서 기본적으로 처음 기간하고 끝 기간, 그러니까 중간중간에도 가격이 변하긴 했었을 텐데, 처음 기간하고 끝 기간까지만 해서 통틀어서 어느 정도의 변화를 주었는지, 각 연별로 1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최저시급이라는 게 계속해서 인상이 되고 있잖아요. 인상이 되는데 어떤 년에는 인상이 될 수도 있고 다음 년에는 동결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물건값이 어느 해에는 동결이라는 게 뭐냐면 올리거나 내리지 않겠다라는 얘기야. 요즘에 막 휘발유 값도 올랐다 하기도 하고 휘발유는 너희들한테 별로 해당사항이 없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장면 값으로 한번 해보자. 자장면 값으로. 선생님이 10살 때 자장면 값이 얼마였냐면 1,000원이었어. 상상이 되니? 사실은 더 높인 거야. 600원이었는데 계산하기 쉽도록 조금 좀 높인 거야. 10살 때 1,000원이었어. 선생님 지금 50살은 아니지만 선생님 만약 50살이 된 현재 시점에 지금 짜장면이 얼마지? 한 5,000원 정도 해요. 이것들이. 야, 짜장면 안 먹어봤어? 5,000원에서 한 6,000원 정도 해. 한 요 정도 사이 해. 그러면 몇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4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가격 변화는 얼마 정도 나왔어? 한 4,000원 정도의 가격이 나왔잖아요. 변화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매년 짜장면 값이 오르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평균적으로 1년에 얼마 정도 올랐을까? 이걸 확인해 보는 게 평균 변화율이야.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자, 이제 봐봐. 그러면 어느 정도 평균 변화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자. 실제로 세월의 흐름 50에서 10을 빼, 그럼 40년이잖아요. 그 다음에 가격의 변화 5,000원에서 1,000원을 빼, 그러면 40년분에 4,000원 해서 약분하니까 100원. 즉 1년에 100원 정도씩 오른 거하고 똑같다라는 얘기지. 원래는 그렇다고 선생님이 1,000원이었던데 그 다음 년에는 1,100원 주고 짜장면을 먹고 그 다음 년에 1,200원 주고 짜장면을 먹은 건 아니지만 한 40년이 흐르고 보니 가격 변화가 4,000원 정도가 됐지만 1년 단위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가격이 변화가 됐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한 100원 정도씩 가격이 변화가 됐다. 이게 바로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좋아. 이게 이제 평균 변화율인데, 그러면 요걸 이제 그래프상으로 놓고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래프가 있어. 자, 이게 x값이 하나는 a고 여기까지 b야. 그러니까 a에서 b로 증가했다는 얘기야. 그지? 이걸 우리 1차 함수에서 x값의 증가량이라고도 얘기를 했었어. 그치? 여기서는 직선일 때는 x값의 증가량이라고 하는데, 이 그래프에서는 곡선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포물선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뭐라고 표현을 할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변하는 요 구간, 요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b에서 a를 빼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쵸? 요걸 x의 증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고.
뭐라고 한다고? x의 증분. 직선에서는 그럼 얘가 뭐가 돼요? x값의 증가량 이렇게 되는 거야. x값의 증가량은 원래 이렇게 직선 그어놓고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지? 기울기라고 했었잖아. 직선의 기울기였어. x값의 증가량은 사실 이거에서 이거 빼고 이거에서 이거 빼도 됐어요. 그러니까 x1, y1, x2, y2가 있으면 x1에서 x2를 빼면 y1에서 y2를 뺐어도 됐었다고. 그치? 그 기울기를 할 때는. 근데 여기서는 이제 b에서 a 증분 얼마만큼 증가했느냐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b에서 a를 빼야 된다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fa가 되고 요게 fb가 되겠네. 그치? 그러면 요게 요 세로가 뭐가 되는 거야? y의 증분이 되겠네. 즉 f b 마이너스 f a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은 이렇게 구한다고. x의 증분 분의 y의 증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럼 x의 증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b-a라고 표현하고 y의 증분은 fb에서 fa를 이렇게 빼주면 되더란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자, 그런데 다시 보면 요 길이가 b에서부터 a까지의 거리죠. 그치? b에서 a까지의 거리잖아. 거리를 영어로 뭐라고 하지? 거리를 영어로 뭐라고 해?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져 있는 정도 디스턴스라고 하잖아요. 뭐지 이건? 그래서 앨범의 영어로 d를 표현을 하는데 이 d를 그리스 문자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세모. 네, 맞아요. 읽을 때는 뭐라고 읽냐면 델타라고 읽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델타 x분의 델타 y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고. 표현하는 거니까 다 똑같은 말인데 그냥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러면 요걸 또 다르게 또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봐봐봐. 이 b라는 점은 즉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지금 델타 x인 거잖아요. 그쵸? 이 b라는 점은 a에다가 델타 x를 더해주게 되면 b가 되지. 맞아? 확실히 이해해야 돼. 그냥 감으로만 할지. 예를 들면 여기 1이야. 그럼 여기 3이라는 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리가 2잖아. 그러니까 1에다가 2를 더해주면 3이 된다고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봐. 이 식에서 이 파란 식에서 b 대신에 무엇을 집어넣을 거냐면 a 더하기 델타 x를 집어넣을 거라고. 네? 자, 그러면 a 더하기 델타 x 마이너스 a분의 b 대신에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까지 돼? 자, 그러면 분모가 뭐가 되냐면 델타 x가 되고 f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 a가 된다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실제로 이게 가장 많이 쓰여요. 알겠지? 자, 그럼 여기서 너희들이 봐야 될 게 뭐냐면 요 형태를 좀 잘 기억해. 뒤쪽에서 이제 평균 변화 순간 변화율 할 때도 나오는데 봐봐봐. 얘가 같아. 얘하고 같아. 이게 평균 변화율의 정의예요. 알겠지?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이걸 나중에 이제 h라는 문자로 또 바꿀 거야. 그래서 이 형태를 잘 기억해야 돼. 봐봐. 그러니까 만약에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만약에 2 델타 x 이렇게 나왔어. 그럼 여기도 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이 델타 x가 나와야 된다고. 변화율이. 이게 지금 여기 지금 이 델타 x만큼 변한 거니까. 그럼 여기도 이 델타 x가 나오니까 요 상태에서 뒤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마이너스 fa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게 평균 변화율이 되려면 분모인 이 델타 x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지, 이 델타 x가 들어가야 된다고. 근데 문제에서는 델타 x라고만 나올 수도 있지. 그럼 이 델타 x라고 만들려면 여기다 다시 곱하기 뭘 해주면 돼? 2를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해되지? 자, 이게 지금 평균 변화율의 정의야.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평균 변화율은 됐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순간 변화율이야. 자, 그래서 자, 다음에 나오는 이 순간 변화율하고
이 순간 변화율이라는 게 뭔 것 같아요? 순간, 찰나, 아주 짧은 그 간극, 이걸 우리가 순간이라고 하잖아요. 눈 깜짝할 사이, 아주 짧은 이런 거. 자, 즉 뭐냐면 아주 짧은 순간. 이것은 방금 전에 이 그래프에서 요 거리가 B에서 A까지의 요 거리가 요만큼이었잖아요. 그쵸? 즉 뭐냐면 B를 A한테 끝없이 가까이 보내겠다고. 아주 찰나인 순간처럼 B를 A한테 보낸다. 어디로 보낸다. 어디서 나왔어? 어디로 보낸대? X를 어디로 보낼 때? 앞에서 뭐에서 나왔어? X를 어디로 가까이 보낸다. 그렇지, 극한. X를 어디로 끊임없이 보낸다. 즉 뭐냐면 B를 A한테 끝없이 보낸대. B를 A한테 끝없이 보낼 때, 그러면 FB도 FA에 끝없이 이렇게 가까이 올 거 아니야? 그치? 그게 바로 극한이라는 얘기야. 그게 바로 순간 변화율이라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해서 B를 A한테 끝없이 이렇게 보내게 되면, 그렇게 되면 리미트 B를 A한테 끝없이 보내게 되면 요게 B-A분의 FB-FA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야. 이게 뭐야? 순간 변화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 순간 변화율은 다른 말로 뭐라고도 쓰냐면요, 미분 개수다라고도 써요. 미분 개수하고 순간 변화율은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미분 개수라고 나올 수도 있고 순간 변화율이 이거다라고 나올 수도 있어. 자, 그래서 뒤쪽에 가게 되면 이제 또 하나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지금 설명하면 또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됐지 이제. 자, 그러면 봐라. B를 A한테 끝없이 이렇게 보낸다는 얘기는 아까 전에 여기가 A였고 여기가 B였는데 B를 이렇게 끝없이 보낸다는 얘기는 요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그랬냐면 델타 X라고 한다고 그랬지. 그치? 그럼 B가 A한테 끝없이 간다는 얘기는 델타 X가 어디로 가까이 간다는 얘기야? 자, 다시 B가 A로 끝없이 가. 그럼 A하고 B 사이의 거리가 델타 X였지. 그럼 B가 A한테 끝없이 간다는 얘기는 델타 X가 개개 속에서 줄어든다는 얘기잖아. 그럼 델타 X가 어디로 가겠어? 0. 그렇지, 0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것은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내면, 델타 X를 0으로 보낼 때 델타 X분의 아까 전에 B 대신에 뭐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 A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고.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델타 X? 자, 그런데 너희들을 좀 편의를 주기 위해서 뭐냐면 델타 X 네 글자잖아. 그치? 너무 복잡해. 이걸 또 간단히 좀 시켜보자고. 델타 X니까. 뭐 어떻게 간단히 시켰느냐? 델타 X 대신에 어차피 문자니까 얘를 그냥 단순화시켜서 H로 단순화시키겠다고. 델타 X 대신에 H를 집어넣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H가 0으로 가면 델타 X 대신에 H로 바꿔주고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A다 이렇게 바꾸겠다고.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요게 바로 순간 변화율을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됐지? 자, 그럼 이제 그림상으로 한번 봐보자고. 그림상으로 보면 아까 전에 평균 변화율은 이 도형상으로 보게 되면 뭐가 되는 거냐면, 봐, 이 점하고 이렇게 이은 두 점을 이은 직선에 뭐하고 똑같아요? 기울기하고 똑같다고. 이게 평균 변화율이야.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의 기하학적인 의미, 도형에서의 의미는, 그래프에서의 의미는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하고 같다고. 이게 평균 변화율이야. 여기까지 돼? 됐어? 자, 그러면 B를 이쪽으로 끝없이 보낸다고 했지. 그러니까 B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어. 여기. 그러면 그때 직선은 지금 이렇게 될 거 아니야. B를 또 이쪽으로 보냈어. 그럼 이렇게 되겠네. 이쪽으로 보냈어. 그럼 이렇게 되고 끝없이 가가지고 거의 A한테 가까이, A는 아니지만 A에 아주 가까이 갔어. 그러면 그때는 처음 A에서의 뭐가 되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 여기 지금
순간 변화율은 그래서 이 점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접선의 기울기는 순간 변화율은 미분계수라고도 얘기한다고 그랬지. 즉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A에서의 무엇하고 똑같다고? 접선의 기울기하고도 똑같다고. 그래서 얘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방금 전에 얘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즉 미분계수하고 똑같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걸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F 프라임 A다 이렇게 표현할 거야.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를 미분 삼총사라고 얘기해. 뭐라고 얘기한다고? 야, 뭐 쪽팔려? 쪽팔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어? 너희들 머릿속에 오래 남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도 쪽팔려. 자, 뭐라고 한다고요? 미분 삼총. 미분 삼총사 얘기 나오면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세 가지가 딱 바로 튀어나와야 돼. 이 문제에서는 이 세 가지를 적절하게 돌려가지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미분 삼총사는 그 세 가지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할 수 있도록. 알겠죠? 네. 자, 요렇게 표현한다는. 근데 이제 뒤쪽에 나오잖아요. 도함수라는 것이 나와. 도함수라는 게 뭐냐면 미분을 하는 건데, 미분을 했을 때 지금 여기서 이제 겁나게 복잡하게 나타낸 그런 식들을 아주 단순화시켜서 미분 막 단순화시켜가지고 계산하는 거야. 지금부터 이제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나오는 게 이제 도함수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약간 좀 복잡하게 계산하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다. 자, 봐봐. 우선 너희들 몇 번을 보냐면 평균 변화율을 먼저 한번 해볼게. 220번 한번 봐보세요. 220번 옆에 바로 있지. 220번 보면 f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인데 x의 값이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을 구하라고 했죠. 그럼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아까 전에 x의 증분분해, x의 증분, 그러면 1에서 마이너스 1 이렇게 하고 돼요? 그 다음에 f1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고. 자, 그러면 이제 봐. 분모는 2가 되죠. 분자는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고. 돼요?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뭐야? 평균 변화율이라고. 이게 평균 변화율이야. 여기까지 돼? 좋아. 그러면 223번 한번 봐봐. 223번 보면, 야, 그 선생님이 이건 따로 안 줬냐? 네. 그래? 잠시만. x는 1에서 미분계수를 구하라고 그랬지. 미분계수는 뭐하고 똑같다고? 순간 변화율. 자, 순간 변화율은 리미트 x를 뭘로 보낸다고? 1로 보낼 때 뭐? x 마이너스 1분의 fx 마이너스 f1 요거 지금 구하라는 거하고 똑같고, 이걸 다른 말로 어떤 식으로 표현한다고? 델타 x 분의 리미트 x 0으로 이게 뭐냐면 아까 전에 이걸 미분계수 f 프라임 뭐하고 똑같다고? 1 이거 물어보는 거야. 이거 f 프라임 1 물어보는 거야. 1에서의 미분계수를 물어보는 건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1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1 요거 구해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주어진 식에다가 뭐만 집어넣어주면 되냐면, 이 원래 지금 fx 식이 어떤 식이야? x 플러스 2잖아. 그러니까 지금 x 대신에 1 플러스 델타 x를 집어넣어주는 거야.
요거 1 플러스 델타 x를 x 대신에 집어넣어 주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는 1 플러스 델타 x 플러스 2 마이너스 x 대신에 이제 1 집어넣으면 되잖아. 뭐가 돼? 3 이렇게 된다고. 이 분모는 지금 뭐가 되고? 델타 x. 이해돼? 돼 안 돼? 안 돼? 다시 봐. 자, 다시 보자. 지금 원래 주어져 있는 fx식은 뭐냐면 x 플러스 2야. 근데 x는 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세요. 이 말은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낼 때 델타 x분의 f 1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1 요거 지금 구하라는 얘기지. 자, 그럼 얘는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낼 때 델타 x분의 x 대신에 1 플러스 델타 x를 이 식에다 집어넣어 주라고. 그럼 1 플러스 델타 x 플러스 2 이렇게 되지. 여기에다 지금 x 대신에 요거 1 플러스 델타 x만 집어넣은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 이제 x 대신에 1 집어넣으면 3이 되잖아. 이렇게 됐어? 자, 그럼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얘는 델타 x만 남지. 얘는 다 없어지잖아. 그럼 약분하니까 뭐가 돼? 1. 그래서 답은 1이라고. 요걸 다른 표현으로 다른 문제 한번 더 해볼게요. f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일 때 역시 마찬가지고 x는 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해볼게요. 요건 리미트 이번에는 h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h분의 f 1 플러스 h 마이너스 f 1 이거 구하라는 얘기라고. 돼? 지금 아까 전에 여기 위에서 했던 것은 델타 x라고 집어넣었던 걸 h로 바꾼 것 뿐이야. 자, 요것은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분모 h는 그대로 놓고 이제 x 대신에 뭘 집어넣으라고? 1 플러스 h를 집어넣으라고. 요 식에다가 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h의 제곱 플러스 2 1 플러스 h 여기까지 돼?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대신에 이제 뭘 집어넣으라고? 2를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그럼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 돼요? 자, 그러면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h 마이너스 h의 제곱 돼요? 전개한 거야. 플러스 2 플러스 2h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됐나요? 그럼 2h하고 마이너스 2h 없어지죠? 2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없어져요. 그쵸? 그러면 리미트 얘가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뭐만 남아요? 마이너스 h의 제곱만 남네.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약분되고 나니까 그 다음 얘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h만 남는데 h가 뭐로 간다고? 0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뭐라고? 0이라고. 이게 이제 x는 1에서의 미분계수고 뒤쪽에 가서 이 식이 복잡하지. 식이 복잡한데 뒤쪽에서 미분하는 공식을 배워. 뭐냐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돼 있으면 얘를 fx라고 하는데 미분하게 되면 f 프라임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지. 그러면 얘 차수를 하나 떨어뜨려. 마이너스 2x. 그리고 얘도 차수를 하나 떨어뜨리고 없어지고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x 대신에 1 집어넣으면 그게 미분계수가 돼요. 0. 뒤에 가면 굉장히 계산이 쉬워지는데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지금 순간변화율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좀 해주는 거야. 식도 특히 저기 주화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냐면 복잡한 식 할 때 계산 실수 잘하고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연습을 좀 해봐야 된다고. 알겠지? 이제 미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연속성인데 우선 좀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미분 가능하잖아요. 미분 가능한 함수이면 얘는 연속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 가지 함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연속인 함수들이 있어. 근데 연속인 함수 예를 들자면 y는 절대값 x라는 거 한번 볼게요. y는 절대값 x. 얘 그림을 그려주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얘는 연속이잖아요.
그쵸? 얘는 연속인데 그러면 이 연속인 함수 중에서 이 안에 뭐가 있냐면 미분 가능한 함수가 존재하는 거야. 미분 가능한 함수. 그런데 봐봐. 얘는 지금 요렇게 꺾여져 있는 이 y는 절대값 x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그 미분계수라는 얘기는 미분계수는 뭐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미분 3총사. 미분계수는 순간변화율하고 접선의 기울기하고 똑같다고 그랬지. 접선의 기울기하고 똑같다고 그랬지. 근데 접선의 기울기가 얘에서 지금 얘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첨점이라고 하는데 꺾여져 있는 이 점을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접선을 지금부터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접선. 얘의 접선은 봐봐. 얘가 될 수도 있지. 요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요렇게 그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접선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선이 많은. 너무 많이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들이 접선이라는 거 이렇게 있으면 이 한 점에서 생기는 이게 선을 얘기를 하는 거야. 한 점에서 완전히 겹쳐지는, 접하는 요 선을 우리가 접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접선의 기울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분계수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잖아. 그치? 순간변화율. 그런데 얘는 너무 많이 그릴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렇게 꺾여진 선에서는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되지? 자,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하지만 미분 가능하면 얘는 뭐라고? 미분 가능하면 뭐라고? 연속이라고. 미분 가능하면 무조건 연속이야. 알겠지? 그래서 오늘은